특검이 나오라고 한 시간보다 10분 넘게 지각 출석한 피의자 김건희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대선 과정에선 자신이 러닝메이트인 것처럼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엔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식을 드러내왔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서주는 게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남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김 씨는 미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자신이 곧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했고 경찰을 대동해 마포대교 순찰에 나서선 미흡한 점이 많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격려가 아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대선 기간 도움을 준 정치 브로커를 위해 여당 공천에 관여하며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영부인이 민간인에게 디올백 받는 영상이 공개되며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정작 수세에 몰린 건 김 씨의 사과를 요구했던 여당 대표였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이 터져나와도 검찰 수사는 김 씨 앞에서 모두 멈춰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 씨에겐 대통령 VIP보다 앞선 실세라는 의미의 V0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영부인 되면 조용히 지내겠다던 대선 기간 약속이 무색해진 겁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순진한 아내를 악마화한다며 여론에 맞섰고 김건희 특검법에 3번이나 거부권을 썼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수사를 피해왔던 김건희 씨. 본인 말처럼 영부인도 검찰총장 부인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야 결국 수사기관 앞에 섰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 김건희 씨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3년 내내 숱한 의혹들에 휩싸였지만 이제서야 제대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뒤늦게 국민들 앞에 선 김 여사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것도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특검은 피의자로 부르며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조사 대상만 5가지 의혹에 달할 정도로 혐의는 광범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혐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건진법사 게이트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기간은 기본 90일에 최장 150일. 수사 개시 약 한 달 만에 최종 수사 대상을 대면하면서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첫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고발 4년 3개월 만에야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첫 대면 조사.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휴대폰을 반납한 뒤에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지만 결론은 예상대로 무혐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과 조사 방식을 조율하던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디올백 수수 사건도 마찬가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디올백 수수 사건. 그래서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지난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검찰 고위 간부들이 교체됐습니다. 검찰은 선물을 건넨 최재형 목사라도 기소하라는 수사심의위 권고조차 무시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던 창원지검은 명 씨와 통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김 여사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씨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은 발의될 때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습니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증거가 발견되고 수사는 빨라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검찰은 4년 전 압수수색에선 찾지 못했던 통화 녹취를 무더기로 찾아냈습니다. 여기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최근 김 여사 수사를 직무유기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뇌부가 고발된 사건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경호처는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걸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하지만 경찰이 12.3 내란 수사를 위해 확보한 경호처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에서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경호처도 처음으로 MBC 취재진의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 김혜경 여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고위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영부인에게 비화폰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호처는 내란 비선인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12.3 계엄 직전 비화폰을 지급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 비서관 이름으로 지급된 비화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노 씨에게 넘어갔고 반납 과정에서 노 씨의 사용 기록은 삭제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비화폰이 이처럼 임의적이고 허술하게 관리된 건 사실상 명확한 지급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정보 보안 지침이 거의 유일한데 각급 기관회장은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이른바 안보폰, 즉 비화폰이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비화폰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실상 규정이 없는 겁니다. 다만 주요 보직자의 사용을 전제로 해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나 노상원 씨가 비화폰을 사용한 건 지침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호처는 보안상 밝히기 어렵지만 지침을 근거로 한 내부 규정이 또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시사인이 음성 파일을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개입한 정황을 언급한 건데 김 여사는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잘 될 거다라고 명 씨를 거듭 안심시킵니다.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김 여사는 통화가 끝나기 전에도 잘 될 거다, 지켜보라며 명 씨를 안심시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이 통화가 있기 약 40분 전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통화가 끝난 뒤 김 여사가 별도로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미리 확인시켜준 겁니다. 지난주 명태균 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명 씨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어제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장애아동 거주시설. 색색깔 고양이들이 그려진 흰 티셔츠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김건희 여사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 김 여사는 앞치마를 하고 쪼그려 앉아 놀이시설을 닦는 등 청소도 합니다. 모두 기자들 없이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가 촬영해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한 데 이어 연휴 직전인 13일엔 대통령실의 한가위 영상 메시지에 출연했고 이번엔 추석 연휴를 맞아 혼자 봉사활동에도 나선 겁니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센터장님과 모든 직원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방문이 시설의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잇따른 공개 행보에 대해 파렴치한 활동 재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들끓는 민심은 아랑곳 않는 권력 서열 1위의 김건희 여사, 특검만이 답이라며 지금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 대변인은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공천 개입 의혹 등 무수한 의혹 앞에 선 김 여사가 국민께 드리는 한가위 선물이 파렴치한 활동 재개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관저 공사 감사 결과로 여론이 들끓은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따로 없는 모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세등등한 김 여사의 모습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며 대통령실 역시 앞으로 김 여사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부부는 권력 서열 1위가 김 여사냐는 국민 분노가 두렵지도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사고만 치고 국경만 떨어뜨리는 사고뭉치 영부인은 추석을 앞두고 안 나타나셔도 되는 것 아니냐, 본인이 공무원을 격려할 수 있는 위치나 되냐고 맹폭하면서 특검 찬성을 선언했습니다.